네, 북한이 지난 주말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어떤 시험이었는지에 따라서 향후 북미 협상에 상당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적대적으로 행동하게 된다면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이렇게 받아치는 상황입니다. 계속 꼬이고 있는 북미 관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저희와 인터뷰를 해주셨는데 예, 그때 북한이 북미 협상의 틀을 벗어나서 그들이 얘기했던 새로운 길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북한이 지난 토요일에 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했다라고 공개를 했는데요. 이 중대한 시험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아마 이제 하고 난 다음에 미국 쪽에서 이제 위성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발사하기 전, 그러니까 발사가 아니죠, 참. 그 엔진 실험하기 시험? 전과 네네. 이후에 날짜 7, 8일 사진이 나왔는데요. 그 사진만 놓고 보면 이제 엔진 실험을 한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뭔가가 이제 발사한 것이 아니라 네. 지상에서 엔진의 분출 실험이라고 해서 그 이제 화염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얼마나 잘 또 오래 나오는가를 실험한 건데요. 근데 그렇다면 그 엔진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건데 그것이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인공위성 엔진이냐 네. 아니면 ICBM이라고 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냐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네. 북한이 한 이제 발언을 보면 이제 중대한 어떤 일이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네. 것은 전략적 지위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이제 맞아요. 전략적 지위라고 이야기를 한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어제 한 곳이 발표한 것이 국방과학원이라는 곳이에요. 네. 근데 이런 것을 이제 고려해 봤을 때 인공위성이 가능성은 대단히 좀 낮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인공위성 발사에 필요한 엔진보다는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필요한 새로운 어떤 엔진의 시험에서의 가능성이 많은데 여기서 이미 북한이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쏘기 위한 백두산 계열이라는 그 엔진을 2016년, 2017년에 실험을 했고요. 백두산 계열 그 엔진이요. 엔진이라고 해서 네. 했고요. 그걸 가지고 벌써 화성 14형, 15형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을 네네. 이미 성공을 했거든요. 네. 그게 이제 바로 액체로 된 엔진입니다. 네. 연료를. 근데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똑같은 액체 엔진을 했다기보다는 뭐 또 뭐 액체 엔진 중에서도 또 뭐 파워를 더 크게 네, 쓸 네.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고체 엔진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제 액체 엔진이 갖고 있는 이제 한계가 주입을 해야 되는 장소와 시간이 필요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출돼서 네. 사전에 이제 파괴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제약을 조건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ICBM이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액체에서 고체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북한이 전략적 지혜 변화라고 표현한 점을 봐서면 고체 엔진을 통한 ICBM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뭐 그렇게 우려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봤을 때 적군으로부터 금방 탐지가 가능하고 금방 노출이 되니까 액체보다는 이제 고체 쪽에 굉장히 그동안 고체 엔진을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이번에 그 실험을 정말 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거군요. 고체라는 것은 네. 이미 놓고 난 다음에 상당 부분에 그냥 다녀도 되고요. 네, 이제 기동성도 있고. 예, 네네. 기동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이제 언제든지 쏠 수 있지만 네네. 액체라는 것은 사실 넣어둘 수가 없어요. 일정 기간 아. 넣어두면 부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발사하기 얼마 전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넣을 장소가 정해져 있고 네. 또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제약이죠. 제약이 그래서 있군요. 예, 그런데 북한이 이 고체 연료를 처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북한의 북극성이라고 해서 네. 최근에 도 나왔지만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잠수함이 그것도 북극성 1형하고 3형은 고체입니다. 어. 그리고 2016년에 벌써 북극성 네. 2형이라고 해서 고체 연료로 한 2, 3천 정도 날아가는 중거리 미사일은 발사를 했거든요. 이때 발사를 하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네. 이제 북한의 이 로켓 엔진은 네. 액체에서 고체로 전환한다라고 그래서 이미 그때 얘기했군요, 이야기를 한 이미. 적이 있기 네. 때문에 아마 이번에 것이 뭐 꼭 단정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액체에서 고체로 이제 전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 지금 동차량이라는 곳 자체가 네. 이때까지는 고체보다는 액체만 이제 실험을 했고 네. 또 수직으로 된 어떤 실험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또 고체가 아니라 액체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네네. 전체적인 흐름을 봐서는 두 가지 다 열어놓지만 고체의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8일 발표한 담화에서 국방과학원이 얘기를 했는데 예, 예. 이런 얘기하죠. 국방과학원은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이번 시험의 성공적 결과를 노동당 중앙위원회에 보고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번에 시험 결과는 머지않아서 이
자신, 그러니까 북한의 전략적 지위를 또 한 번 변화시키는 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이게 성공하지 않았으면 노동당 중앙위원회에 보고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성공을 상당히 자신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이것은 좀 북한이 부풀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습니까? 뭐 네. 그러나 이제 북한이 대단히 이런 면에 대해서는 뭐 솔직하다거나요. 네, 거짓말을 네. 잘 치지는 않아요. 사실은요. 그렇군요. 예, 그런 측면에서 네. 보면 좀 경직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이제 대내적으로 이렇게 보도를 했다는 거 보면 아주 실패는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이 아마 최초의 실험으로 보입니다. 만약 네. 이게 액체이든 고체이든 간에 이 규모의 어떤 엔진 실험은 최초라고 본다면 또 그다음에 이것이 오늘 노동신문에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참가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보면 뭐 실패라기보다는 아주 기초적인 최초의 실험이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 네. 이것이 뭐 성공이라고 하더라도 차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가하는 어떤 실험으로 또 확대될 수 있는 것이고, 네. 예, 이것이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것이 바로 ICBM으로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좀 뭐랄까 좀 더 시간이 좀 시간이 좀 걸린다.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예. 이 중대시험 발표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날렸습니다. 적대적 행동을 하게 되면 사실상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경고. 굉장히 수위 높은 발언이었는데요. 그러면서 흥미로운 게 김정은 위원장은 굉장히 똑똑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쓰면서 내년 11월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개입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잖아요. 트럼프의 이 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한편으로 보면 뭐 군사적인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강하게 압박하는 측면도 있고 위협하는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네. 이것은 또 역사적으로 보면 내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게 대선이고 그렇죠. 또 이것에 이제 재선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은 현재까지는 레드라인 소위 말해서 넘어야 돼서는 넘지 않은 것이다라고 네.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가지 말라는 어떤 경고적 차원 네. 이제 그런 측면으로 저는 보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뭐 극단적으로 군사적으로 판을 깨겠다는 의미보다 네. 이제 이 판에서 조금 더 뭐 북미 간의 어떤 뭐랄까요 지금 싱가포르 이후에 그러니까 만들어졌던 균형이라고 표현될까요? 이 현상을 깨트리는 어떤 그런 좀 더 과도한 행동, 그러니까 특히 이야기하면 ICBM이죠. 네네. ICBM이라는 것은 북한이 자기가 더 이상 핵실험이나 ICBM을 하지 않겠다고 벌써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강조하고 있는 자신의 업적이 뭐냐면 바로 ICBM을 더 이상 북한이 발사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 그걸 통해서 미국 국민들한테 계속 자기의 업적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런 대선 국면에 들어가는데 ICBM을 쏘게 되면 판이 깨지고 대선 국면에 어떤 상당한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아마 그 레드라인의 선을 이야기해주고 네. 김정은 위원장이 똑똑하니까 너는 분명히 이런 것들을 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지금 내년이 좀 네. 경고성이면서 내년에 어떤 2020년에 어떤 북미 간의 협상이 완전히 깨지지 않고 약간의 긴장 상태에서 어떤 현상 유지하는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의 북측과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깨톡 주고받듯이 서로 발언을 거의 하루에 하나씩 내놓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몇 시간 전에 예. 이 북한 김영철 이 조선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위원장이 또 다시 등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이 많다.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다. 이게 가장 무서운 표현이잖아요. 더 이상 잃을 게 없어. 뭐 이런 사람들이. 이 반응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김영철가 뿐만 아니라 지금 위원장. 계속적으로 그 네. 밑에 이제 그 고위들이 이제 발언이 나오고 있죠.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오고 최근에. 있죠. 이런 네. 것들은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충성심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심기관리. 심기관계에서 네. 충성심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북한의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최고 존엄에 대해서 이런 어떤 외국에서의 발언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은 마치 어떤 룰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북한 사회는 그렇더라고요. 예, 그렇게 네, 룰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을 너무 크게 반응하는 것보다 당연히 그렇게 그 뭐 반응으로 나타난다고 봐야 될 것이고요. 네. 또 이런 것들은 또 한편으로 보면 북한이 미국과의 향후의 어떤 협상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나름대로 또 자신들의 어떤 뭐랄까요. 어떤 입장이라 이런 것들을 네. 분명히 하는 거죠. 사실 이런 북한이 나왔을 때 미국의 어떤 반응이 나왔을 때 가만히 있게 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나올 때마다 북한은 미국의 어떤 꼭 이런 발언뿐만 아니라 이런 거에 대해서 즉각 반응하는 것은 자신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향후의 협상이든 어떤 국면에 갔을 때 그것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측에서 뭐 지나가는 듯한 발언을 해도 북한의 어떤 수위에 있는 그
관리들이 꼭 나와서 한 번씩 받아치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이제 예, 예. 김정은 위원장을 위한 어떤 충성심의 발로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패턴이다. 이렇게 이해를 뭐 하면 그것뿐만 아니고 네. 사실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남쪽에서 뭐 한미 연합 훈련을 한다든가 네, 뭔가를 네. 하게 되면 분명히 북쪽에서 반응이 있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있죠. 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뭔가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사실은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그 지난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제 연말 시한이 다가오고 여러 가지 북한 문제가 복잡하니까 전화를 해서 뭔가 중재 좀 해봐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한데 어떤 얘기가 오고 갔을까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전화를 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뭔가 이제 질문이 있었을 것이고 의견을 그랬을 것 분명히 같아요. 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너무 이렇게 우리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이게 이제 자칫 확대 해석하면 지금 연말까지 다가오는 북미 간의 어떤 협상 국면 자체에 이제 북한이 이제 시한을 뒀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다가옴에 따라서 마치 북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단히 어떤 조급성이라든가 네. 또 북한이 이런 어떤 군사적인 지금 뭐 도발이 표현할 수 있지만 이런 동창리 이런 것들이 일어남에 따라서 나름대로 뭔가 조급함 때문에 우리한테 해법을 구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한테 중재자라든가 이런 역할을 구했을 수도 있을 것이지만은 한편으로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입장들 그리고 네. 미국이 지금 우리한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대단히 뭐랄까요 남북 관계에 대해서 한 발도 좀 뭐랄까 더 못 나가게 미국이 완전히 막았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틀어 막았죠. 예, 네, 이런 네. 차원에서 놓고 보면 우리한테 뭔가 요구를 한다든가 중재 역할을 한다는 것은 사실 모순입니다. 그렇게 본다 보면 최근에 어떤 남북 관계나 이런 그러니까 북미 관계에서의 어떤 조언을 구했다 이런 네. 측면보다 최근에 왕이가 왔다 갔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23일부터 25일까지 한중일 네, 네. 정상회담이 있거든요. 네. 이런 차원에서 향후의 어떤 관리 차원에서 우리 어떤 그 대통령에 대해서 그 이제 한미 동맹이라든가 한미 관계, 네. 그다음에 북핵 문제에 있어서 어떤 그 한미가 어떤 동일한 목소리를 내기 위한 어떻게 보면 관리 차원 이런 차원에서 전화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그런 측면으로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게 모순이 있는 게 미국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예를 들어 금강산 문제든 뭐든 전혀 풀어주지 않으면서 약간 중재를 원하는 그런 그렇죠. 모순적인 관계가 있고 또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노무현 정부 때만 해도 우리가 또 나름대로 그냥 치고 나가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 정부에서는 오히려 소극적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우리 정부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소극적이라고보다는 사실 우리가 네. 2018년에 대단히 어떤 좋은 남북 관계가 맺어졌고 한반도 네. 평화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미국한테 뭔가를 건의를 하고 미국한테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자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네. 그만큼 어떤 용기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네. 어떤 뭐 해법을 위한 어떤 창의적인 어떤 그런 어떤 생각보다는 지금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치고 나가 있는 용기가 더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남북 관계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생각보다는 좀 좀 더 추진력 있는 있게 용기 나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